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6.2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유자분들, 최근에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보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월 23일날 매수 추천 의견 나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유 홀딩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앞에 영상에서 잡아드렸습니다. 17만원,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상승 추세선 하단, 그 다음에 상승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대 상단, 중심 가격 17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앞으로 하이닉스 실제 2025년도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유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일부 우리 엔비디아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엔비디아 주가 우리 금요일 마감이 4.45% 강세로 급등했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신호를 보더라도 엔비디아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다시 바닥권에서 우리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N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다소 좀 주춤한 반면에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막 치고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주식들마저도 같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추천 의견 드리면서 제가 플러스 1+1으로 주도주, 대장주 플러스 한 종목, 우리 장비주 한 종목씩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비 주식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내가 반도체를 업종에서 두 종목 정도는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주도주, 대장주 한 종목하고 장비주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님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도 역시나 잘 맞아떨어지면서, 물론 종목마다는 상승폭이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강세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좀 빨라지죠.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5.5% 수익 중이지만 한미 반도체는 지금 8% 수익 중이잖아요. 이렇게 차별화가 조금 더 나타나는 겁니다. 변동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쪽에서 크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자님들이 잘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잡주 건들지 말고 이렇게 큰 종목들 골라야지 시장이 오를 때 소외되지 않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와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있는데, 특히 HBM,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혜주가 바로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지금 거기에서 다소 좀 뒤쳐져서 이렇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콜 테스트 받아가면서 엔비디아와의 어쨌든 좀 연계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삼성전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가 차트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단기 추세가 이렇게 돌아 나오려고 하죠. 그쵸?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그대로 있고 50, 22평을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서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SK 하이닉스는요, 보시다시피 먼저 돌아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먼저 발생되고 있고,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6%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명분,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강세된 이유들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뭐 엔비디아 강세 올라가는 부분들을 따라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미 큰 매출과 이런 호조 실적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한국 증시가 아래로 많이 내려 누르면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키오시아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한 이 주식에 대한 상장 이슈 이벤트도 실제로 지분 가치가 지금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낮은 가격 수준, 그러니까 지금 18만원 이하까지도 최근에 내려왔던 수준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좀 단기 바닥을 잡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상승이 좀 더 나온다면 결국은 주도주로 우리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7월 11일 고점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자, 보시다시피 재작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하이닉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마감을 해버렸죠. 자, 요거 연간 차트 좀 가볼게요. 자, 연간 차트 보면 바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2024년도. 그러면 2025년도는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봉캔들 분석을 놓고 봤을 때 이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 요거 그 다음 해도 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2025년도는요 우리 하이닉스 이거 감싸는 양봉만 잘 만들어 준다면 우리 2026년도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강세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내년은 나중 얘기고, 일단은 올해 그러면 하이닉스가 우리 고점 24만 8,500원을 만들었었던 작년 고점 영역으로 주가가 상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우리 당장 내일 월요일은 갭상승 출발 예정이 돼 있죠. 금요일날 야간 선물 시장도 올랐고요, 미국 증시도 상승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스피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월간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좋았던 점,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 잡혔던 시기하고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고점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여기 상단 영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뭐 대략 2700, 2800 지수 정도까지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죠. 투자자분들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워낙 긴 시간 동안 약 6, 7개월 동안에 쭉 그냥 주가가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 워낙 역사적으로 지금 고점 신고가를 경신해 왔기 때문에 자칫 미국 증시가 아래로 한풀 꺾여 내려가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로 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자분들 의견 드릴 거예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금 한풀 꺾여 있거든요. 여기를 빨리 반등 나와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선 하나 제가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N장 패턴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로 왔을 때 미국 증시가 그러면 아래로 꺾여 내려가면서 급락 패턴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에서 버블 논란이 일어나면서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돼서 크게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거나 또는 미국 증시가 횡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한국 증시는 반등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반등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반등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결국은 주도주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냐,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냐, 누군가는 지금 끌어당겨 줘야 되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수익률 게임에서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한 20%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한 3-40%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국내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래로 추세로 다시 한번 꺾이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앞에 다른 영상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2360포인트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고라고 외쳤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형국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님들 일단은 로스코 기준을 2360포인트 아래로 아래로 보고 여기서부터는 고를 외치고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거기에서 반도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장비주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나쁘다 이거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SK하이닉스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자신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추세대가 꺾여서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는 뭐 흔들거린다고 하더라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다시 19만 5천원 뭐 20만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고점을 테스트하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간 차트에서 여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내려와서 마감했던 24년도를 2025년도는 요거를 감싸는 상승이 양봉 흐름이 연간 기준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러면 올해 이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면 내년에도 그 좋은 그림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금요일날 돌파됐으니까 잘 요것만 유지돼서 추세 상승을 가준다면 먹을거리가 계속 나오겠죠. 뭐 하이닉스라고 뭐 미친듯이 계속 날아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할 테니까 특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먹을거리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비중 조절을 잘해 가셔라. 앞에서 우리 하이닉스 매매 해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은 투자자님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저는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투자자님들의 의견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순환매, 반도체로 순환매가 들어가느냐, 2차전지 들어가느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느냐, 그 외에 뭐 로봇이라든가 또는 또 게임 업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업종들로 또 수급이 들어가느냐 등등을 우리가 잘 따져서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하이닉스 흐름들도 그동안에 약 한 6-7개월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당겨줄 때 세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제가 투자자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앞에서 우리 다 매매 대응해왔던 거와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 투자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내가 보유해서 마냥 보유해서 롱 투자로 가지 마시고 한번 쭉 올라와 주면 수익을 좀 잘 실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다시 기회가 오니까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가 결국은 큰 틀에서는 변수가 될 거고 1월 20날 이후에 결국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제로 정책적인 변수들이 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1월 한 초중순까지 우리가 기대할 부분도 있으니까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고 있거든요. 바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벤트 바로 CES 2025 요 일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CES 2025가 실제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 요거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돌아오는 주입니다.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예요. 미국 현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LG전자 또 SK 하이닉스 등 참여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이닉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최신 고대역 폭 메모리 제품을 공개한다라는 소식들이 이미 전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HBM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보다도 앞서 있고 또 우리 엔비디아와의 이런 납품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이고, 또 최태현 SK그룹 회장, CES 기조연설을 맡은 젠슨 황과의 또 미팅 만남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 돌아오는 주 단기적으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9만 5천원대 여기 앞서서 한번 저항 걸렸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은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도 약 한 7%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하이닉스 가지고도 한 2주 정도에 한 15%가량 13%에서 한 15%가량의 수익률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이닉스가 여기가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면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겠죠.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자분들과 매매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SK하이닉스의 꾸준한 주식 복리 효과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좋은 주식이에요. 하지만 마냥 롱 투자했다가는 이런 어떤 이런 하락에 대한 변수들, 또 이렇게 큰 틀에서는 하락에 대한 추세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잘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큰 장 왔을 때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2025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세를 날리면서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할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는 놈이 정말 미친놈이고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추세와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회피해야 결국은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은 바짝 쫓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올라갈 때 수익 잘 만들고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비중을 잘 줄였다가 또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 추세선들이 나중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꺾여 내려갈 때는 SK 하이닉스가 혼자 뭐 개별적으로 문제 있어서 내려가지는 않겠죠. 내려갈 때는 미국 증시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한국 증시가
수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네, 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혹시 모를 변수는 예상하고 미리미리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면 투자자분들이 완성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 2025년도 주도주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또 1말 2초 실적 피크 주간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이닉스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재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우리가 우리 실제 주가에 반영되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